오늘 되게 찜질 잘 하셨어요? 어떠세요? 예, 예. 네, 땀도 좀 많이 나시고 그러시나요? 네. 아직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 그러시네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저도 건강 사업 한 20여 년 정도 일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좀 저희가 축약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저희 이 모델이 지금 이곳이 어찌 보면은 그래서 그 TV에도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방송이 수십 가지가 넘어요. 건강 관련되는 게 거기에서 뭘 먹어라, 무슨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 뭘 하면 당뇨가 떨어진다, 뭘 하면 혈압이 막 이걸 하거든요. 근데 그거 다 지키고서 건강해지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일반 분들은 계속 이거 따라하다가 좀 이게 아닌가? 또 이거 따라하다 이게 아닌가? 막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건강 사업 했을 때는 요 건강식품 먹으면은 다 나을 것 같고 또 저거 드시면 또 잘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크게 보면은 한 세 파트로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고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보면은 첫 번째가 이 비우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요즘 얘기해가지고 이제 디톡스라고 표현도 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독소 맥주. 네. 그러니까 좋은 거를 넣기 전에 나쁜 거를 먼저 빼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디톡스에 대한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권하는 건 뭐냐면요. 굶는 거예요, 단식. 굽는 거. 네. 굶다, 금식. 금식이네, 금식. 네, 성경적으로도 되게 잘 봤죠. 그게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어요. 과학적으로. 때 되면은 식사하시는 게 좋을까요? 굶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저희 질문을 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애들 키울 때 자는 애들도 깨워서 먹이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에 대한 부분에 한이 맺혀서 잘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현대에서 너무 잘 먹어서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굶는 게 필요하고 단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정말 단식하고 굶었을 때 건강에 이로운가 이걸 밝혀낸 시기가 불과 10년도 안 됩니다. 네. 불과 10년도 안 됩니다. 금식을 보내야 되겠네. 네. 그래서 그것도 이론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어요. 네. 일본에 그 건강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밝혀낸 거예요. 그걸로 그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시면은 오토파지라는 말을 검색하시면은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유전자가 변형된 세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손상이 되고 암세포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내 몸에서 그 세포들을 잡아먹는 형태예요. 내 몸에서 그거를 태워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손상된 이런 DNA 세포들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거를 그 연료로 쓰는 거예요. 에너지로 쓰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 오토파지. 그런데 이 오토파지가 제일 활성화가 될 때가 언제냐? 내 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내 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그 내 몸에 생명을 위협을 느낄 때가 언제느냐? 내 몸에서는 영양이 안 들어왔을 때예요. 즉 식사를 못 하실 때예요. 식사를 안 하면은 내 몸에서는 비상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종양세포, 암세포 이런 그 변형된 세포들, 지방 이런 것들을 다 에너지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토파지. 우리 금식 자주 하는데 네.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할 때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식사를 안 하시는 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1일 1식도 하시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디톡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박 3일 프로그램도 막 있고 막 그래요. 일주일 동안 단식만 하기도 하고요. 질병은 나서 여러 네. 시간, 여러 시간 질병 나서. 네. 그래서 굶는 게 좋은 거예요. 단식하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복. 네. 오히려 몸이 건강해져요. 그렇지. 젊어져. 네. 내 몸 안에 필요 없는 세포들을 다 갈아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으실 때 그 개념이 근데 이제 몸이 아프신 분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는 이제 예외고요. 무조건 다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 몸 안에 그 부품 교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품을 교환하는. 네. 그게 안 먹었을 때 이루어지는 형태거든요. 근데 계속 식사가 충분히 영양이 들어왔을 때는 이 오토파지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비우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게 있고요. 두 번째 그리고 채우기. 채우기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뭘로 채울 것인가. 그건 각자 뭐 드시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비우고 채우는 개념이 중요하다 이 얘기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5년입니다. 세 번째가 5년. 연입니다. 네. 근데 암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열이 대부분이 떨어져 있는 상태겠죠. 열이 많으신 분은 대부분 없어요. 암 환자분도 대부분 체온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근데 체온이 낮으면은 뭐가 안 좋은지 혹시 아세요? 염증.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식품도 똑같은 걸 드셔도 효과가 좋으신 분 있고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런 분 있죠. 그렇지. 그 차이를 아시면 돼요. 똑같은 좋은 음식을 드셔도 효과가 좋은 분이 있고 효과가 없는 분이 있어요. 체온에 따라서. 그 특징이 체온이 좀 낮으신 분들은 효과를 못 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몸에 그 효소 있잖아요. 음식이나 이런 건강식품 이런 게 다 효소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체온이 낮았을 때는 효소 활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차로 치면은 연비가 낮다는 얘기예요. 체온이 충분히 받쳐주면은 몸에 확 반응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것은 촉매 작용이에요. 그래서 체온이 낮은 것은 굉장히 몸에는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뼈에 바람 들어간다 안 좋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옛날부터 있어. 그런 것들이 이 체온이 떨어졌을 때 상당히 몸이 안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우리 몸에서 그 피를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혹시? 뼈속. 네. 피. 피가 거기서 맞는다고 했는데. 아까는 소장에서, 그렇지. 그 다음에 뼈속에서. 그전에는 뼈속으로 알았지. 근데 여기서 이제 소장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골수라고 하잖아요. 골수. 골수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골수 이식 이런 것도 뼈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찬양 부를 때 다르던데. 찬양 부르면 땀나. 네. 손뼉 치면서 찬양 부르고 그러면 네. 열이 막 나거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세포를 생성을 하고 뼈라는 것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 혈관도 많고. 그러면 추우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차면은 이 건강한 피를 혈액순환이 생성하기 안 되죠. 어렵겠죠.
일단 생산 공장이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만병이 해결이 되거든요. 진짜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혈액순환이 되면은 모든 병은 끝나는 거예요.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예요? 자가 치유라고 표현하죠. 치유.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치료하는 거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내 몸이 다 치료를 해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치료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혈액순환이 관건인 거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 모두 드시고 모두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몸이 차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찬데가 네. 그래서 뼛속에 깊은 열을 주는 거예요. 이유가 뼛속에. 그래서 뼛속까지 깊이 열을 내줬을 때 내 몸에 스스로 치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얘기죠. 네. 개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뼈에 열을 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질은 요 세 가지가 딱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 센터가 이 매장이 네. 이 3박자를 이제 다 맞추는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안에서 비우기도 하시고 네. 채우기도 하시고 지금 온열로서 이게 딱 되는 거죠. 하나 얘기하자면은 침을 한의원 가서 침을 맞으시잖아요. 침 맞으면은 건강해지신다고 생각하시고 가시잖아요. 침을 맞으면은 뭐가 왜 좋을까요? 혈액순환이 잘 돼요. 혈액순환이 잘 따갑기만 그러니까 외국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저 바늘을 왜 꼽지 이거예요. 외국 사람이 봤을 때는 그쵸? 저 왜 꼽지? 아프기만 할 텐데 이거거든요. 침의 원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쵸? 침 맞으면은 어떤 원리로 건강에 좋아지는지 아세요? 기가 순환되니까. 기가요? 순환 된다고 생각해요. 표현도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혈액이 순환이 된다고 네.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침이나 뭐 그 다음에 쑥뜸. 뜸. 뭐 뜸도 마찬가지죠. 음식 하루에 그런 거 있어. 지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항. 결국에는 자극을 줬을 때 내 몸을 이 자가 치유를 한다 이거예요. 자극을 줘서. 네.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데 그 원리를 알면은 너무 좋아요. 우리 통기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엄청 아프시잖아요. 네. 근데 그 하고 나시면 되게 좋아지시잖아요. 굉장히 좋아지죠. 자극을 주는 거죠. 자극을 줘서 내 몸이 스스로 자가치유를 해주는 거죠. 본질은 그게 누르는 그 침이 치유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극을 받은 내가 내 몸이 치유를 하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파서 침을 맞으시잖아요. 그러면 따갑잖아요. 따가우니까 내 몸에서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침의 원리가. 그런데 기왕이면은 혈자리에 잘 해두면 좋겠죠. 혈자리에 잘 맞으면 좋겠죠. 그래서 침은 10번 맞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효과를 내가 보는지 안 보는지 10번을 맞아야지 안다 이 얘기예요. 왜냐? 혈자리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의사도. 이해되시죠? 정중앙에 꼽기가 어렵다는 얘기네. 네. 우리 목사님 다리 굵기와 우리 목사님 다리 굵기가 다르잖아요. 비슷하게 놓는 거지 감으로. 그걸 어떻게 똑같이 듣겠어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열을 이렇게 쏘이잖아요. 그게 침과 뜸의 역할을 해준다 이 얘기예요. 침과 뜸의 역할을 해준다. 네.
자극이잖아요. 오케이. 저 안에 우리 테라피봉 밑에 그 판 있잖아요. 거기 뜨겁잖아요. 거기에 열을 강력하게 주면은 굉장히 이 열이 쭉 들어가죠. 그게 자극을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혈자리 여기에 어렵게 맞추는 거랑 저건 한 면이 다 혈자리를 자극시켜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개념 자체가. 이게 그냥 따뜻하게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전체로 열을 내시고 그 다음에 저기 돔에 들어가셔서 내가 아픈 부위 있잖아요. 통증은 좋은 거예요. 통증은 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내 몸 여기가 안 좋다. 그럼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면은 이제 좋아지잖아요. 오히려 통증 약을 드시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는 두통이 아무리 세게 하도 자기는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왜냐? 내가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약을 먹으면은 진통제를 먹어버리면은 원인을 못 찾잖아요. 그런 어떤 개념이에요. 그래서 왜 온열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열은 촉매의 작용도 하고 이런 침과 뜸에 자극을 해준다 이 얘기죠. 그게 실제로 체온을 높였을 때는 그래서 면역력 5배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체온을 1도만 높여도 면역력이 5배 올라갑니다. 그 얘기가 지금 요 개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유기, 체온이, 온열. 그리고 온열은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식품을 먹어서 혈액순환을 시키려면은 좋아지게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한 달이건 2달이건 3개월이든. 그런데 온열은 그 자리에서 혈관을 확장시켜주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니까의 의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니까 이게 병행을 하면은 굉장히 좋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온열의 개념은 이 시간이 의학이 발달해도 계속 이 부분은 필요한 인물이에요. 앞으로도 이 온열 센터나 온열의 전문인 곳이 앞으로 더 살아남을 거예요. 시장이 왜? 또 현대에는 더 체온이 낮아지면 낮아지는 거 아시지 않아요? 에어컨도 있죠, 냉장고도 있죠, 아이스크림도 있죠. 그러니까 체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유명한 스님 있잖아요. 법정 스님. 법정. 그쵸? 예.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부처는 돼지고기 먹고 죽었다는데 아,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폐암? 그냥 담배도 안 태우시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죠? 원인을 찾자면은 아침마다 정신을 맑게 한다고 해서 냉수를 먹거나 냉수마찰을 하는 게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이런 거예요. 미지근한 물을 먹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찬물 드시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차지는 게 그냥 시원한 게 난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이 차면은요 모든 면역 활동이 그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요. 개념이. 그래서 아침에 왜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식사도 과식을 하시면 안 좋은 이유가 내 면역에 쓸 에너지를 소화하는 데 다 써버려요. 다른 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단식도 맞는 거예요. 이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 3가지만 딱 지키시면은 정말 짧은 기간 안에 건강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열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나 이런 영상이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내 체온을 높여야지 좋은 걸 드시더라도 효과가 좋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고, 또 그 온열에 좀 열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 여기 운영하시면은
왜 온열을 또 손님한테도 그게 또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개념적으로. 근데 세상에는 열을 높이는 기계들도 되게 많아요. 고주파도 있고 저주파도 여러 가지 파상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부작용 없는 제일 이제 내추럴한 이런 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일단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 얼음 하나 있으세요? 얼음이 있나 보네. 네, 아까 그거. 네, 그거, 이거는 튀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이 돌이 아까 저기 운열기에 들어있는 돌이에요. 아까 사우나에도 있는 돌이니까 이게. 그 속에 저게 들어있어요. 네. 돌을 데피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영상은 요게만. 네. 이제 보시면은 조금만 잘라주세요. 이 돌이 지금 원리가 열을 내서 다시 반사되는 이 원리예요. 이 여기 에너지가. 근데 여기 위에 얼음을 놓으면 바로 녹아야 되잖아요. 요 위에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겠어요? 닫히는 맛이 뜨겁죠? 뜨거운데 이 열은 있어요. 근데 얼음이 안 녹죠. 네. 열이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거 가까이 와서 보셔도 돼요. 네, 이 돌이. 얘는 지금 뜨거워요. 이 개념이. 근데 통과한다는 거예요. 얘는 녹지가 않는 거죠. 그죠? 얘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바로 녹잖아요. 근데 열이 1000도가 넘어요. 근데 여기에다 이렇게 얼음이 열을 뺏어간다는 거죠, 얼음이. 아니, 통과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열이 얼음도 통과를 한다는 얘기죠. 네, 얘는 뜨거워요. 만지면. 어떻게 네. 저렇게 되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 수분이잖아요. 사람들도. 그래서 네, 일반 얼음이에요. 그 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지. 효과라기보다 깊이 열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열은. 그런데 요게 투과를 한다는 의미예요. 얼음에 열이 통과한다는 거예요. 네, 통과해서 가니까 그렇죠. 들어온다는 거죠, 몸에 원리가. 들어온다. 예, 저게 녹아야 되는데 안 녹고 그냥 예, 투과되는 거죠. 투과를 하는 거예요. 열이. 보통은 신기하네, 이게 그지? 바로 녹아야 돼요. 더 빨리. 그치, 녹을 텐데 안 녹고 이제 네. 통과를 한다. 열이 통과. 여기는 열이 이 얼음을 녹여야 통과한다. 투과하는 통과한다. 투과를 한다는 얘기죠. 투과. 통과. 그거 희한하네. 그러니까 녹아야 그러니까 되잖아. 저희가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열 자체가 원리가. 왜냐 이 돌을 뜨겁게 데펴서 저 열을 발산을 하는 거거든요. 다 됐죠?